안녕하세요. 레비티의 최미연입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풀웰 이미지 사이토메트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그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웰 사이토메트리, 보통 이제 세포를 준비하시고 이미징을 하실 때 보통은 웰의 일부만 이미징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웰을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분석의 범위도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웰을 준비하시든 그 중에 일부 슬라이드를 준비하셔도 그 중에 일부만 이미징을 하고 분석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포를 저희가 준비해서 5천 개를 시딩했다, 10,000개를 시딩했다 했을 때 한 웰에서 우리는 고르게 세포가 분포되기를 바라고 이제 준비를 하지만 세포에 따라서는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세포 가운데 뭉치거나 아니면 웰의 보도에 뭉치거나 세포가 고르지 않게 세포가 준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이미징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세포를 준비하더라도 컨플루언스가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결과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96일에 똑같은 개수로 깔았지만 웰마다 컨플루언시가 다르게 분석되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 웰을 다 읽고 다 이미징하는 기술이 정확한 결과, 재현성 있는 결과를 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저희의 셀리고라는 장비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게 플레이트 리더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플레이트를 넣고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벤치탑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징 장비가 되겠고요. 이미징을 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이제 내는 데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풀웰 이미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캡처를 하는 카메라와 그 캡처를 하는 렌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웰 이미징이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거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렌즈와 특수한 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셀리고에 들어있는 이 훌웰 이미징을 위한 렌즈는 저희가 이제 F세타 렌즈라고 해서 특수하게 이제 개발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징 컨벤셔널한 마이크로스코프 렌즈하고 좀 다르게 개발된 렌즈이고요. 미러도 좀 다른 걸 썼죠. 그래서 우리가 훌웰 이미징을 했을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보더가 이제 아무래도 플레이트가 끝에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끝에가 정확하지 않게 이미징이 되고 또 분석에서 제외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루미네이션 방법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플랫하게 일루미네이션 해서 엣지 부분도 명확하게 이미징을 할 수 있게끔 특수한 옵틱과 일루미네이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도를 보면 이제 저희가 훌륭한 이미징 할 때 가장 중요한 속도와 레졸루션을 살펴보면 저희는 2024 곱하기 2024 픽셀을 찍을 수 있는 라지칩 CCD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찍을 때 레졸루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마이크로미터 퍼 픽셀부터 8 마이크로미터 퍼 픽셀까지 레졸루션을 선택해서 이미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포가 뭐 10마이크로미터에서 20마이크로미터 싱글 세포라고 해도 그 정도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아도 뭐 5마이크로미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이제 높은 해상도 1마이크로미터 픽셀로 찍었을 때도 싱글 세포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5개의 브라이트 필드 플러스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 이제 4개의 형광 채널 플러스 브라이트 필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속도를 보시면 뭐 384웰을 쓰신다 하면은 4장을 찍으면 384웰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레졸루션으로 찍어도 7분이면 384웰 플레이트의 전체 면적을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96회 플레이트는 한 4분, 내가 24회를 플레이트를 찍겠다 해도 가장 좋은 레졸루션으로 찍어도 5분이면 24회에 있는 전체 이미지를 다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스피드로 촬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세포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가노이드나 플라크 어세이다 하면은 뭐 픽셀 레졸루션을 올려서 뭐 더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고 촬영과 분석은 더 용이하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는 뱃셀은 이제 키우고 있는 뱃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미징을 위한 뭐 특수한 플레이트가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200개 이상의 뭐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플레이트의 디멘전을 다 미리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플레이트 그대로 컬처 플레이트면 컬처 플레이트 그대로 뭐 형광을 찍고 싶으면 블랙 플레이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티플라스크를 그대로 넣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댑터가 있고요. 뭐 슬라이드나 DC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는 샘플을 이미징용으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키우는 샘플 그대로 이미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프라이머리 컬처 할 때 티플라스크를 많이 썼는데 플라스크 그대로 넣어서 뭐 T25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필드로 2분, T15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필드로 6분이면은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키우고 있는 샘플이 얼마나 자라고 있고 트랜스펙션은 얼마나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초 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내가 이제 연구 개발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21 CFR 파트 11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도 이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를 여럿이서 사용하거나 연구 개발용으로 쓰더라도 뭐 전자서명을 한다던가 오디트 트레이를 한다던가 유저별로 롤을 따로 줘서 뭐 내가 이제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게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듈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이 많아지면 뒤에도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한 플레이트 읽는데 2분, 5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연구자가 이 앞에 앉아서 뭐 2분마다 한 번씩, 5분마다 한 번씩 플레이트를 넣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오토메이션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달거나 혹은 스테커와 로보담을 달아서 플레이트를 자동으로 넣고 자동으로 빼주고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찍고 다시 넣어주고 오늘 찍고 내일 찍고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으로 자동으로 이미징을 하거나 자동으로 대량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끔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혹은 리퀴드 핸들링을 달아서 약물을 처리한다던가 뭐 기타 다른 이퀴프먼트하고도 커넥션을 해서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들이 이제 이런 장비를 어디에 활용을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데는 이제 온콜로지 하시는 분들 혹은 이뮤노 온콜로지 하시는 분들이 세포가 얼마나 자라는지 혹은 어떻게 죽고 있는지 바이오빌리티라던가 에이파프시스라던가 뭐 디비전 보는 셀 사이클이라던가 ADCC 이런 부분 그리고 T셀 킬링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요즘은 3D로도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3D 뭐 튜머 스페로이드라던가 뭐 튜머의 그로스를 하는데 T셀 킬링을 한다던가 그런 연구에 장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이러스 연구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러스 연구용 이제 이미징 및 분석 툴을 추가를 해놨고요.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툴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별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제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바이러스의 타이트레이션, 플라크 어세이, 안티바디 뉴트럴라이제이션 이런 연구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 장비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셀라인 디벨롭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중요하죠. 셀라인 디벨롭 하실 때는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콜로니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웰에서 이 하나의 셀이 잘 자라서 콜로니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세포를 키운 그대로 찍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툴이 제공되고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스템셀 연구하시는 분들이 콜로니 포메이션이라던가 뭐 iPSC 뭐 컨플런시라던가 뭐 마커가 익스프레션이 얼마나 돼서 뭐 디퍼런시에이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하시는 거는 내가 이제 브라이트 필드만 찍겠다, 복잡하지 않다 하면은 브라이트 필드 가지고 셀이 얼마나 자라는지, 셀이 부착돼 있든 서스펜전 돼 있든 뭐 엠브리오닉 바디든 뭐 그런 모폴로지를 보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고, 뭐 형광이 있다. 그럼 뭐 형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 뭐 셀 사이클을 한다던가 인터널라이제이션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에이파토시스, 마이그레이션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시기에는 세포가 몇 개 있는가, 그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던가, 인베이전에서도 많이 보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것들의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파퓰러한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쉽게 브라이트 필드를 기반으로 세포를 개수하는 겁니다. 세포가 내가 키우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보고 얼만큼 셀이 있는지를 굳이 띄어서 카운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키우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트랜스크립션 마찬가지로 세포를 띄어서 따로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얼마나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트랜스펙션 됐는지를 보는 데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러스 연구도 많이 사용하시고, 뭐 펑셔널 어세이는 형광이 이제 네 가지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가 형광을 최대 네 가지를 입혀서 한 번에 네 가지 형광 플러스 전체 세포 라이트 필드로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환자 유래 샘플로 오가노이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 예를 들어서 모노클로날 세포가 이제 특히 또 이 벽에 붙어 있어요. 이 벽에 세포가 단 한 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가 얼마나 세포가 분열되고 늘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염색하는 것 자체를 세포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다피 염색조차도 세포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연구개발 과정이 너무 복잡해질 때 그냥 브라이트 필드만으로 많은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추세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프리하게 이제 뭐 세포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고, 뭐 세포가 이제 붙어 있다면 형광을 기반으로 세포를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있겠고, 이제 3D 분석, 튜모스페로이드 분석, 트랜스펙션이 얼마나 됐는지, 셀 사이클이 얼마나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어레스트 됐는지, 뭐 시크리션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잴 수 있고, 바이러스 연구에 플라크, 인펙션, 그리고 에파토시스, 뭐 셀이 얼마나 마이그레이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제일 많이 하시는 세포에 이제 있는 그대로 브라이트 필드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면 레이저 포인터를 킬 수가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뽑을게요. 모르겠어요. 셀 그로스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데이터를 보면 세포를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하실 때 나의 세포가 어떤 속도로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블링 타임. 그래서 더블링 타임을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뭐 몇 개를 심어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큼 세포가 컴플런시가 되는지를 처음에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연구자분들께서 종류별로 깔아보고 개수별로 깔아보고 해서 이제 개수를 하실 텐데 뭐 떼어가지고 카운팅을 하시겠죠. 아니면 이제 눈으로 보죠. 눈으로 이렇게 대충 보고 누가 봤을 땐 60%, 누가 봤을 땐 80%죠. 항상 이제 연구자마다 몇 프로 찾다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은 실험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포를 개수별로 이제 쫙 깔아놓고 시간별로 얼마나 컨플런시가 차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세포마다 달라요. 그리고 세포의 컨플런시는 리니어하게 차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시그모이달하게 찰 수 있습니다. 세포가 자라면서 더 빠르게 빡빡해지잖아요. 그래서 개수별로도 카운팅을 할 수 있고 세포주별로 또 시간별로 세포가 얼마나 컴플런시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웰뷰로 내가 처리한 세포들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연구자가 오늘은 개수 실험하고 내일은 세포주별로 분석하고 그 다음은 약물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뭐 1주 걸려서 2주 걸려서 계속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에 셀 개수별, 면적별, 뭐 셀 타입별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한두 번 실험만으로 셀 준비 옵티마이제이션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로스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브라이트 필드를 가지고 세포를 셀 때 이렇게 부착 세포라고 하면 이 컨트롤 세포처럼 세포가 이제 부착돼 있는 상태에서 세포가 몇 개 있는지를 세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몇 개 있다, 세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약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가 죽어가게 되면 혹은 내가 어떤 처리한 약물이 톡시시티가 있게 되면 세포가 넓게 부착되어 있던 게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포가 독성이 있구나, 아니면 세포가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이제 셀리고 안에 자동으로 분석되는 파라미터 중에 라운드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얼마나 동그란지를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전체 세포 중에서 이 라운드 쉐입으로 변한 세포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좀 약간 데미지를 입고 있다. 혹시 혹은 내가 처리한 어떤 스티뮬라이가 톡시시티가 있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개수만 세는 게 아니라 전체 세포 중에 이레귤러한 폼을 가지는 라운드 쉐입이 얼마나 있다, 평균이 얼마나 되고 에버러지는 어떻다, 이런 데이터를 추가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가운데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서바이벌 인덱스를 쫙 얻을 때 혹은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다이를 써서 뭐 얼마나 살아있는지 바이빌리티 어세이를 할 때 추가로 세포가 얼마나 라운드 쉐입이 있는지도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MTT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톡시시티 어세, 사이트 톡시시티는 유효성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독성 평가는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실 텐데 MTT를 저도 많이 해봤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요. MTT 너무 힘들고 세포를 다 키워서 또 스테이닝을 해서 뭐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부착된 상태로 서바이벌 인덱스를 봤을 때 뭐 이미징을 기반으로 하든 MTT를 하든 약물의 ICPPT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세포가 죽어가는 정도를 내가 복잡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 하는 이제 좋은 장점이 있죠. 이런데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이제 세포를 키우다 보면 이제 운도 힐링도 할 경우가 있어요. 꼭 운도 힐링이 아니라도 그로스 레이트를 재다 보면 내가 뭐 특히 암 연구하시거나 뭐 피부 연구하시는 분들, 재생 연구하시는 분들은 세포가 얼마나 자라는지, 근데 이 세포가 어떤 약물을 줬을 때 얼마나 더 빨리 자라는지 혹은 더 천천히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도 힐링 어세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리스 링을 썼습니다. 가운데에는 자라지 못하게 세포를 깔아놓고 얼마나 안으로 차오르는지 이거를 이제 운드 힐링 퍼센테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꼭 이제 피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얼마나 피부가 재생이 잘 되는지 잘 자라는지를 하실 때 브라이트 필드만으로 다른 염색 없이 브라이트 필드만으로 내가 준 처리가 얼마나 세포를 더 잘 자라게 하는지 혹은 덜 자라게 하는지 암 연구 같은 경우는 어레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덜 자라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광이 있든 형광이 없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사이토칼라신을 처리에 위한 운드 힐링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포 처리해서 바로 이 자라는 속도만으로 운도 힐링 어세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많이 하시는 연구가 이제 셀 사이클을 어렵게 보세요. 염색을 하셔서 왁스를 찍거나 아니면은 염색을 하셔서 뭐 카운팅을 하시거나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셀리고 안에는 셀 사이클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미징을 찍고 자동으로 분석 데이터까지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BRDU하고 이제 다피를 염색을 A549 셀에 했어요. 그러면은 풀웰을 저렇게 A처럼 다 찍어도 풀웰이 저렇게 전체가 다 염색이 잘 보더까지 될 테고, 고배율로 봤을 때는 B처럼 세포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염색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RDU가 염색되면 S페이스라고 우리가 이제 컨시더레이션을 하죠. 혹은 다피 염색만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좌측 하단 같이 이제 다피 염색 BRDU하고 다피를 가지고 BRDU가 전체 중에 얼만큼 포지티브 셀이 있는지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S페이스가 얼만큼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피의 인텐시티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저절로 이제 계산을 해줘서 데이터를 이렇게 팝업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다피 염색 인테그레이트 인텐시티 가지고 G0, G1 페이스가 전체 중에 얼만큼이고, S 페이스는 전체 중에 얼만큼이고, G2, M 페이스는 전체 중에 얼만큼이다. 근데 뭐 노코다조를 줬을 때 얼마나 각각의 페이스가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고농도의 노코다를 주면은 DNA가 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겠죠. 그런 건 또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캐터도 그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죠? 홀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처리했을 때 셀 사이클의 각 단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약물 농도에 따라서 각 페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툴이, 그러니까 이미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 툴이 이제 같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우리는 트랜스펙션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트랜스펙션은 결과이면서 과정이기도 하죠. 이 트랜스펙션을 해서 이 트랜스펙션 이피션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트랜스펙션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얼만큼 됐는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스프레션 레벨 분석하실 때 얼마나 트랜스펙션 됐는지를 초기에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럴 때도 이제 왼쪽과 같이 전체 외를 다 찍어요.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로 전체 세포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GFP 트랜스펙션을 했을 때 전체 세포 중에서, 전체 세포는 이제 브라이트 필드로 재고 GFP 포지티브 셀이 얼만큼 있다라고 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처럼 세포가 고르게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 찍어서 분석하면 됩니다. 다 찍어서 이 전체 외중에 트랜스펙션이 얼마나 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에서처럼 보도에 있는 셀이 유난히 트랜스펙션이 또 많이 됐거든요. 그럼 제가 가운데만 찍어서 분석하면 트랜스펙션 레이트 굉장히 떨어지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를 다 봤을 때 몇 개의 세포에 얼마큼 트랜스펙션 했더니 얼마큼 이피션시가 나오더라 라는 걸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매일매일 GFP 포지티브 셀이 얼만큼 발현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T플라스크를 사용했어요. T플라스크에서 GFP 포지티브 셀이 매일매일 어떻게 달라졌고, 뭐 약물 처리했을 때 얼만큼 다르고, DNA 양이 얼만큼인데 또 얼만큼 다르고, 이런 옵티마이즈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저도 많이 해봤죠. DNA 농도별로도 해보고, 날짜별로도 해보고, 뭐 24시간 걷고, 72시간 걷고, 뭐 다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두 번 만에 이런 트랜스펙션 이피션시도 이제 옵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이제 트리시나이즈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셀리고 소프트웨어를 보시는 건데, 보시면 브라이트 필드로 D6 웰을 볼 때 브라이트 필드 웰로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뭐 RFP 익스프레션이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뭐게 뭐 GFP까지 추가했다 하면 오른쪽 같이 전체 세포 중에서 GFP 포지티브 셀, RFP 포지티브 셀을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고, 위에 보시는 탭에서처럼 어널라이즈 옆에 게이트 탭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를 해서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포지티브인지를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실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웰뷰로 RFP 포지티브 셀이 전체 중에 몇 퍼센트다 수치화도 할 수 있고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얼만큼 눈 웰이 얼만큼 포지티브구나 뭐 웰별로 왔다 갔다 안 해도 한 번에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 가능한 건 이제 토탈 셀 카운트, RFP 카운트, GFP 카운트, 그리고 플로레센스가 없는 셀 카운트. 이게 다 가능할 테고, 카운트에서 전체 중에 퍼센테이지 계산이 가능할 테고, 각 형광별로 인텐시티도 형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자동으로 이제 이미징과 동시에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스캐터 데이터를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죠. 뭐 스캐터를 그리겠다 하면은 GFP, RFP 스캐터를 그려서 전체 중에 얼만큼이 발현됐는지 혹은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전체 중에 RFP 포지티브가 얼만큼인지 이런 데이터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몇 분 걸리지 않아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활용이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셀라인 디벨롭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그 하나의 셀을 콜로니로 잘 키우기 하는 데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 군데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어려움은 트랜스펙션이 된 셀을 고르죠. 골라서 트랜스펙션 이피션시를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셀을 하나의 웰에 잘 넣었으면 매일매일 이제 콜로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포주 개발을 많이 해야 되면은 96엘 또는 384웰을 쓰겠죠. 그래서 전체 플레이트 뷰, 다시 한 웰 한 웰의 웰 뷰, 그리고 셀 레벨로 각각을 브라이트 필드로 관찰이 가능하고요. 이 한 개의 세포가 4일 후에 몇 개가 됐는지, 그 다음에 7일 후에 몇 개가 돼서 매일매일 세포가 한 콜로니가 몇 개의 세포로 디비전을 하는지를 뭐 플라스크째로 혹은 디시째로 플레이트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이 있다면 형광으로 체이싱이 가능하겠죠. 근데 형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이트 필드로도 똑같은 데이터를 낼 수 있고 셀이 어디전 돼 있든 서스펜전 돼 있든 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싱글 콜로니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아주 많은 이제 싱글 웰로 비교가 가능하죠. 그 중에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거 콜로니 셀렉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형광이 있으면 또 형광 분석으로 인텐시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라인 디벨롭에 아주 적합한 전체 웰을 다 읽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레퍼런스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캔서 리서치 하는 데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캔서 셀에다가 뭐 shRNA 같은 걸 처리해서 세포가 얼마나 마이그레이션 되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서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셀을 비교했지만 셀 타입이 많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내가 처리하고 싶은 SH가 종류가 여러 가지여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실험해서 분석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크게 바이러스 연구, 오가노이드 연구, 3D 연구에 대해 적합한 레퍼런스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바이러스 연구에 적합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연구를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하시죠.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제 트레디셔널하게는, 플라크 어세이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가서 연구자님을 뵈면 24웰에다가 플라크가 이렇게 뜨면은 바이올렛 뭐 이런 거 염색해서 손으로 세고 계세요.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하나씩 체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라크 어세이를 많이 하실 테고, 또 이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펙션이 잘 되는지, 인펙티비티 어세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사이토패시를 보시겠죠. 뭐 세포의 사이즈 변화, 쉐입 변화, 뭐 스트럭처 변화, 이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의 있던 어떤 변화를 또 사이토패시를 보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뭐 하나의 플라크가 뭐 어떤 마커 익스프레션을 하는지 뭐 보실 수도 있고, 트랜스웰도 많이 하시죠. 트랜스웰을 하시면 트랜스웰에서 뭐 어디전이든 아니면 트랜스웰 바깥으로 이렇게 세포 트랜스웰 바깥쪽으로 있는 A자리든 B자리든 C자리든 D자리든 이미징을 해서 분석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적용이 가능한 레퍼런스들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인펙션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이러스를 이제 연구할 때, 박사할 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타이트레이션을 하려면 다 떼어가지고 팩스를 찍죠. 그럼 팩스에 또 후루룩 들어가요. 바이러스도 많이 들어가고, 세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너무 티디어스하고 결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세포를 바이러스를 쫙 뿌려서 뺄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징을 해서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 다일루션 해서 타이트레이션 하면 쉽게 내가 바이러스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돈 이제 베로셀 가지고 이제 GFP 포지티브 셀을 셌다고 하면 엑스로 세나 셀리고로 세나 데이터는 비슷해요. 왜냐면 뭐 당연하겠죠. 이거를 떼어서 팩스를 찍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세포를 떼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이러스 뿌려놓고 바로 이제 타이트레이션 그리고 뭐 이피션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려주고. 뭐 논문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는 이제 사스코비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논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터페론을 처리하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거를 MP 이제 안티바디로 봤어요. 그래서 뭐 안티바디 바이러스 타이트레이션 뭐 양에 따라서 바이러스 인펙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미징하고 개수 분석을 해봤고요. 플라크 어세이를 하신다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라크를 셉니다. 플라크를 전체 외를 다 이미징해서 플라크를 세고요. 형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브라이트 필드로 읽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플라크 어세이를 해서 뭐 플라크가 얼마나 생기는지 리서치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패시도 많이 보세요. 사이토패시는 조금 더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이게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토패시를 보실 때는 뭐 민 B 같은 셀이 사이토패시 이펙트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더라. 이런 거를 플라크 사이즈도 봐보고 뭐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레벨도 봐보고 플라크별로 그러니까 플라크마다 계산하는 거죠. 플라크마다도 계산을 해보고 토탈 익스프레션도 보고 해서 사이토패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호주의 이제 글로벌 패소젠 세이프티 이제 이런 기관에서 사이토패시 보는데 셀리고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매뉴얼로 하셨어요. 매뉴얼로 플레이트 하나당 한 10분 정도 뭐 걸리게 이미징을 해서 개수를 세셨죠. 근데 뭐 하루에 60개를 센다 하면은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힘들죠. 또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인큐베이터에 다가 로봇 암으로 이제 셀리고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플레이트 꺼내서 이미징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사이토패시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미징하는데 뭐 알아서 꺼내서 넣고 하지만 한 플레이트 있는데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96개 있는데도 그래서 연구에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 연구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쉽게는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논문을 보면, 뭐, 안티바이럴 테스팅을 세포 개수마다도 해보고, 뭐, 농도별로도 해보고, 세포별로도 해보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냥 빠른 속도로 전체회를 다 읽는데, 할수록 풀수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빠르게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트레디셔널하게 플라크 어세이를 할 때 걸렸던 이 긴 시간,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포가 뭐 얼마나 데미지를 입었나, 죽었나를 연구할 때 긴 시간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그냥 사이토메트리 기법을 쓰면 세포를 깔아놓고 준비가 되면 그냥 형광시약 같은 거, 뭐, 바이빌리티를 본다던가 아니면 액티비티를 보는 칼세인이나 AOPI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세포가 실제로 얼마나 죽고 있는지를 쉽게 데이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특화된 프로토콜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D 이미징 하는데 적용하는 걸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요즘 여기에 정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 오가노이드 연구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3D 컬처, 오가노이드 연구는 확장될 예정이고요. 동물 실험을 많이 줄이는 추세고 처음 개발 단계에서부터 2D 컬처보다는 3D 컬처로 시작하시는 연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전체회를 다 읽으면서 아주 빠르게 읽어야 되고,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는 클 필요가 없고, 분석은 쉬워야 되는 이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튜머 스페로이드를 만들었다 하면 이제 유바텀을 많이 쓰시겠죠? 유바텀을 쓰면 뭐 전체 외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스페로이드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한 장만 읽어가지고 이 스페로이드가 매일매일 얼마나 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스페로이드가 어느 정도 컸으면 약물을 처리해서 또 다시 얼마나 스페로이드의 성장이 저해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약물 농도별로도 스크리닝이 가능하겠죠. 한 번에 쫙 연구가 가능하죠. 그럼 한두 번 실험만으로 유효성 평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이전 어세이도 많이 하시죠. 튜머 스페로이드는 이제 마트리젤 안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인베이전 됐는지도 쉽게 수치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약물이 약물 농도에 따라서 인베이전이 얼마나 저해되는지도 계산이 아래와 같이 쉽게 가능하고요. 뭐 형광을 염색하셨다면 형광 마커를 이용해서 내 스페로이드가 얼마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혹은 마커 익스프레션 혹은 뭐 센터에 얼마나 뭐 라스 액티비티 여러 가지를 형광을 기반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인베이전이 얼마나 됐는지를 쉽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3D 스페로이드에 뭐 LPS도 줘보고 ST도 같이 줘보고 해서 날짜별로 인베이전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논문을 내셨고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모델 만들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스페로이드랑은 달라요. 스페로이드는 유바텀을 사용하기가 좋고 이미징도 쉽고 만들기도 쉽죠. 근데 오가노이드는 만들기도 좀 더 어렵고 그래서 분석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기존에 뭐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제트 스택도 하고 콤포칼도 찍고 혹은 매뉴얼로 이렇게 찍으셨다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는 뭐 12회 플레이트 같은 걸로 브라이트 필드만 찍어서 레졸루션을 제일 좋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들어있는 프로토콜, 튜머 스페로이드 1이라는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12회 다 찍는데 한 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 전체를 찍죠. 웰 전체를 찍고 확대해 보면 스페로이드가 이렇게 오가노이드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가 이렇게 웰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돔으로 이렇게 잘 키웠어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 브라이트 필드 기반으로 저희가 개수를 세본 겁니다. 자동으로 개수를 세주고요. 뭐 돔으로 했으니까 높이 차이는 좀 있죠. 그거와 상관없이 오른쪽과 같이 초록색으로 카운팅된 오가노이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면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적, 개수, 환자별 차이, 뭐 다이어메타, 볼륨, 페리메타 다 바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환자율의 샘플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약물 테스트를 다시 환자에게 처방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요. 호주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오가노이드 퍼실리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퀸즐랜드 대학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가노이드를 자동으로 그 오토메이션을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자동으로 컬처를 하는 곳이고 그 오가노이드를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자율의 샘플로 브레인 오가노이드나 다른 뭐 기타 뭐 장기 오가노이드들을 자동 컬처하고 이거를 QC를 해서 QC된 샘플들을 유저나 뭐 환자나 환자 연구 단체나 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오토메이션으로 컬처한 이 오가노이드들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 QC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샘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리고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오가노이드가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다 컸을 때 QC를 한꺼번에 해서 제공하는 데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용도로도 셀리고가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저희가 환자 유래 샘플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거 너무 좋아요. 혹은 이제 마우스 유래로도 오가노이드를 많이 만드시죠. 오가노이드의 장점은 2D 컬처에 비해서 클리니컬 렐레번스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3D 컬처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허들을 많이 넘어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제 3D 컬처에 비해서 3D 오가노이드는 이제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장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만드는 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돔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96회, 24회 뭐 어디에다든 돔으로 로딩을 해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트레디셔널하게 돔으로 키우면 이 왼쪽과 같이 큽니다. 동그랗게 커요. 가운데 테두리는 빼고 가운데만 동그랗게 클 텐데 그러면 돔 자체가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는 높이가 얇겠죠. 뭐 센터는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빠르게 자라는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센터하고 보도하고 오가노이드 자라는 속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징을 했을 때도 오가노이드가 높이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오가노이드를 어떻게 하면 잘 찍어볼 수 있을까? 잘 키우고 잘 찍을 수 있을까? 찍기 좋게 키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스핀 메소드를 해봤습니다. 되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처음 마트리젤 깔 때 스핀해서 평평하게 눌러가지고 키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웰 전체를 다 사용하게 되고 평평하게 좀 더 비슷한 높이에서 오가노이드를 키울 수 있고 그런 분석값도 좀 더 정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12회를 하든 24회를 하든 96회를 하든 384회를 하든 앞서서 말씀드린 레졸루션을 이제 적용해서 아주 빠르게 전체 외를 다 읽어서 오가노이드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96일 전체 세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분석도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환자율의 샘플 오가노이드가 얼만큼 자라는지, 그래서 포메이션 레이쇼, 이제프를 뭐 줬을 때 더 잘 자라는지 적게 자라는지, 그 면적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약물을 줬을 때 오가노이드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이 있다면 형광 분석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오가노이드 분석할 수 있는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연구하시는데 아주 적당한 또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셀리고라는 이미지 사이토메터를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간단하게 셀을 카운팅하는 장비 혹은 하이스루풋으로 대량의 샘플을 카운팅하는 이미지 사이토메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께서 세포를 분석하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을 적당한 것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를 카운팅하는 세포 개수기도 있고요. 그래서 세미나 후에 이제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연구자분들께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가장 적당한 세포 분석기들을 소개해드리고 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겠습니다.